챕터 1. 바다 아래 숨은 집. 바다는 늘 같은 색이었습니다. 회색빛 물결이 방파제에 부딪히며 하얀 거품을 만들었습니다. 1987년 겨울, 전남 여수의 작은 마을은 차가운 바람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12살 윤하정은 부엌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에는 설거지할 그릇들이 쌓여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수평선 너머로 향했습니다. 저 바다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매일 같은 질문을 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하정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안방에서 울려왔습니다. 낮은 음성이었지만 그 안에는 언제나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정의 작은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그릇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찬물에 손이 얼얼했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뜨거운 물을 쓰면 연탄값이 든다고 오빠가 소리쳤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 집에서 하정은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아버지와 오빠의 식사를 차려야 했습니다. 학교를 다녀온 후에는 빨래를 하고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밤이면 작은 다락방으로 올라가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곳이 유일하게 안전한 공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배를 타는 어부였습니다. 바다에 나가 있을 때는 집이 조용했지만 돌아오는 날이면 술 냄새와 함께 폭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주병이 텅 비면 아버지의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에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하정에게로 향했습니다. 오빠 윤아주는 21살이었습니다. 아버지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정을 바라볼 때마다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자의 주제에 뭘 알아? 오빠의 입버릇이었습니다. 그는 하정이 학교에서 받아온 상장을 찢어버렸고 친구들과 만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엄마 닮아서 꼴도 보기 싫어. 오빠가 던진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하정은 거울을 볼 때마다 어머니의 얼굴을 찾았습니다. 똑같은 검은 눈동자, 작은 입술. 어머니는 닮았다는 이유로 맞았고 하정도 같은 이유로 매를 맞았습니다. 어머니는 작년 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에 가자고 애원했지만 아버지는 돈이 아깝다며 거절했습니다. 어머니는 방 한구석에서 혼자 숨을 거뒀습니다. 마지막 순간 하정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하정아, 언젠가 기회가 올 거야. 그때 절대 놓치지 마.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는 지금도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기회라니. 무슨 기회일까요? 하정은 매일 밤 그 질문을 안고 잠들었습니다. 학교는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교실에 앉아 있는 2시간만큼은 다른 세계였습니다. 선생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교과서를 펼쳤습니다. 국어 시간에 배운 시가 좋았습니다. 님의 침묵이라는 제목의 시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정도 언젠가 이 집을 떠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저녁 하정은 다락방 구석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펼쳐보니 희미한 글씨로 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바다를 봤다. 저 너머에는 다른 삶이 있을 것 같다. 어머니도 도망치고 싶었구나. 하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조용히 소리 내지 않고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면 오빠가 올라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달빛에 반짝이는 물결이 출렁거렸습니다. 하정은 노트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빈 페이지였습니다. 그녀는 연필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천천히 글자를 써내려갔습니다. 도망. 단 2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하정의 모든 꿈이 담겨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 집을 벗어날 것입니다. 아버지의 주먹도,
오빠의 비웃음도 없는 곳으로 갈 것입니다. 어머니가 말했던 기회가 언제 올지 몰랐지만 준비는 해두어야 했습니다. 하정은 노트를 다시 숨기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검푸른 색으로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쿵, 쿵. 마치 심장 소리 같았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올 것입니다. 하지만 하정은 알았습니다. 언젠가는 다를 것이라는 것을. 그날까지 견뎌야 했습니다. 어머니처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숨 쉬어야 했습니다. 먼 곳에서 기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밤 배가 출항하는 소리였습니다. 하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으로 그 배에 올라탔습니다. 바다를 건너 먼 곳으로 가는 상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챕터 2. 이름을 버린 소녀. 새벽 4시 하정은 다락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배낭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안에는 옷 2벌과 어머니의 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 속에는 5,000원짜리 지폐 한 장과 낡은 쪽지가 있었습니다. 서울 여의도 국밥집 이금자.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건넨 쪽지였습니다. 병상에서 떨리는 손으로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너무 힘들면 이 사람을 찾아가. 엄마 친구야.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았습니다. 어머니도 도망칠 방법을 찾고 있었다는 것을. 버스 정류장까지는 걸어서 30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하정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다리가 멈출 것 같았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를 찔렀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입에서 하얀 김이 나왔습니다. 첫 차는 6시에 출발했습니다. 버스는 덜컹거리며 시내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는 보지 않을 풍경이었습니다. 하정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여수역에 도착했을 때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역 안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하정은 창구로 다가갔습니다. 무릎이 떨렸습니다. 서울까지 얼마예요? 학생, 4,500원이야. 5,000원을 내밀었습니다. 500원 거스름 돈이 손에 쥐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돈은 이것뿐이었습니다. 하정은 기차에 올랐습니다. 딱딱한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덜컹, 덜컹. 바퀴가 레일을 지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집에서 자신을 찾고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소리를 지를 것이고 오빠가 방방마다 뒤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기차는 남쪽을 떠나 북쪽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5시간이 지났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하정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정은 쪽지를 꺼내 다시 읽었습니다. 여의도. 역무원에게 물었습니다. 여의도는 어떻게 가요? 지하철 타. 1호선 타고 신도림에서 갈아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들을 따라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지하철역은 미로 같았습니다. 하정은 길을 잃었습니다. 2시간 동안 헤맸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500원으로는 아무것도 살 수 없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하정은 여의도역에 도착했습니다. 역을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국밥집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간판을 읽었습니다. 3대 국밥, 진주식당, 부산횟집. 국밥집은 많았지만 이금자라는 이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하정은 골목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가 아팠고 배는 더 고팠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됐습니다. 지금 울면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아가, 왜 거기 앉아 있어?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국밥집 주인처럼 보였습니다. 혹시 이금자 아주머니 아세요? 여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가 이금자야. 누구니? 하정은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꺼냈습니다. 이금자가 쪽지를 받아들고 읽었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경이가 보냈구나. 들어와. 국밥집은 작고 낡았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이금자는 하정을 안쪽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국밥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먼저 먹어. 하정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울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이금자는 아무 말 없이 지켜봤습니다. 밥을 다 먹은 후 이금자가 물었습니다. 미경이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이금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눈을 감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너는 이제 어쩔 거야? 집에 돌아갈 거야? 못 돌아가요. 절대로. 하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금자는 하정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알았어. 여기 있어. 대신 일은 해야 해. 공짜는 없어. 네. 뭐든지 할게요. 이름이 뭐야? 윤하정이요. 이금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이름 버려. 새로 시작하려면 새 이름이 필요해. 봄에 왔으니까. 윤이라고 하자. 어때? 윤이. 생소한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이제 저는 윤이에요. 그날부터 윤하정은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윤희가 태어났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윤희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설거지가 주 업무였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이 익숙해지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물집이 잡혔지만 곧 굳은 살이 생겼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손님이 몰려올 때는 홀에 나가 물을 날랐습니다. 이금자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희를 지켜봤습니다. 밤이면 방 한 칸을 내주었고 하루 세 끼를 챙겨주었습니다. 윤희는 처음으로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윤희는 여의도 거리가 익숙해졌습니다. 국회의사당이 보이는 길을 걸으며 출근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바빴습니다. 아무도 윤희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게 좋았습니다. 투명 인간이 되고 싶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발견되지 않고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설거지를 하던 중 이금자가 물었습니다. 학교는 안 가도 돼? 윤희는 손을 멈췄습니다. 갈 수 없어요. 호적이 필요한데. 그거 가지러 가면 들킬 거예요. 그럼 계속 여기서만 살 거야? 평생? 윤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오늘을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생각해봐. 도망친 게 끝이 아니야. 이제는 살아야 해. 이금자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날 밤 윤희는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살아야 한다. 단순한 말이었지만 무거웠습니다. 도망은 했지만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손을 들어 올려 바라봤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작은 손이었습니다. 14살의 손이었습니다. 아직 어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어린아이는 아니었습니다. 윤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살 것입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을 것입니다. 윤하정으로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윤희로는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각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윤희도 그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입니다. 챕터 3. 봄을 익히는 시간. 20년이 흘렀습니다. 윤희는 34살이 되었습니다. 시장 골목 안쪽에 자리한 희반차는 아침 6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윤희는 새벽 4시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물을 썰고 파를 다듬고 고추장을 풀었습니다. 손놀림이 익숙했습니다. 칼질 소리가 리듬처럼 이어졌습니다. 가게는 작았습니다. 진열대 2개와 낡은 냉장고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은 매일 찾아왔습니다. 윤희가 만든 깍두기는 아삭했고 된장찌개는 깊은 맛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여기 반찬은 집밥 맛이 나. 윤희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오면 반찬을 담아주고 계산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게 편했습니다. 말이 많으면 과거가 드러날까봐 두려웠습니다. 이금자 아주머니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갑작스러웠습니다. 윤희는 장례를 치르며 처음으로 어른처럼 울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을 것입니다. 국밥집은 문을 닫았고 윤희는 작은 가게를 얻어 반찬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혼자 사는 삶에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게로 가고 밤이면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TV를 켜고 뉴스를 보다가 잠들었습니다. 친구는 없었습니다.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게 두려웠습니다. 과거를 물어볼까봐, 본명을 말해야 할까봐 피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뉴스에서 가정폭력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한 남자가 아내와 딸을 폭행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화면에는 골목길에 피가 묻어 있었고 이웃 주민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매일 소리가 들렸는데 몰랐어요. 윤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리모컨을 쥔 손이 굳었습니다. 화면은 계속 이어졌지만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귀가 먹먹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리모컨을 던졌습니다. TV가 꺼졌습니다. 윤희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을 끌어안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뉴스만 봐도 과거가 되살아났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 오빠의 비웃음, 다락방의 차가운 공기, 모두 생생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습니다. 윤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욕실로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34살의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14살 같았습니다. 다음 날 가게 문을 열고 있는데 단골 손님 박순자 씨가 들어왔습니다. 60대 할머니였습니다. 매주 깻잎 장아찌를 사갔습니다. 사장님, 오늘 안색이 안 좋네요. 어디 아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젊은 사람이 혼자 살면 건강 챙겨야지. 밥은 잘 먹어요? 네, 잘 먹어요. 박순자는 반찬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장님 나이면 결혼도 해야 하는데 소개시켜 줄까요? 윤희는 손을 저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에이, 혼자 늙으면 외로워요. 윤희는 대답 대신 웃었습니다. 박순자는 반찬을 들고 나갔습니다. 가게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혼자가 외로운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외로움보다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누군가와 가까워지면 과거를 말해야 했습니다. 본명도, 고향도, 가족도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럴 용기가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이금자 아주머니의 기일이었습니다.
윤희는 가게 문을 일찍 닫고 묘지로 갔습니다. 작은 비석 앞에 국화꽃을 놓았습니다. 절을 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주머니의 유품 상자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사진과 낡은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윤희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가 나왔습니다. 아주머니의 글씨였습니다. 윤희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겠구나. 미안하다. 더 오래 곁에 있지 못해서. 너를 보면 미경이가 생각났어. 내 엄마는 내 단짝 친구였단다. 우리는 같은 마을에서 자랐지. 둘 다 서울로 도망쳤어. 나는 운이 좋아서 자리를 잡았지만 미경이는 그러지 못했지. 내가 구해주지 못한 게 평생 후회야. 너는 미경이가 하지 못한 일을 해냈어. 도망쳐서 살아남았잖아. 그것만으로도 대단해. 하지만 윤희야, 이제는 내 이름으로 살아야 해. 윤희도 좋지만 윤아정도 너잖아. 사람은 태어난 곳보다 살아낸 곳으로 이름을 얻는단다. 너는 여기서 살아냈어.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마. 내 이름을 숨기지 마. 용기를 내. 과거와 화해해. 그래야 진짜 자유로워질 수 있어.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윤희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이 깊었습니다.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아픔을 안고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가게 문을 열기 전에 작은 명찰을 만들었습니다. 나무판에 검은 펜으로 글씨를 썼습니다. 희반찬 주인 윤아정윤이 간판 아래 달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망치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첫 손님은 박순자였습니다. 명찰을 보고 물었습니다. 사장님, 이름이 두 개예요? 윤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네. 옛날 이름이 하정이고 지금 이름이 윤희예요. 아, 개명했나 보네. 둘 다 예쁜 이름이네요. 박순자는 그렇게 말하고 반찬을 샀습니다. 윤희는 안도했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세상은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이름을 꺼내놓았지만 과거는 여전히 숨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오빠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살아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언젠가 마주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윤희는 어머니의 노트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장에 자신이 쓴 글자가 보였습니다. 도망. 그 옆에 새로운 단어를 적었습니다. 화해. 아직 방법은 몰랐습니다. 어떻게 과거와 화해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했습니다. 이름을 꺼내놓았습니다. 첫걸음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가웠지만 따뜻해질 것입니다. 윤희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다음 걸음을 내딛어야 했습니다.